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던 헤르페스 1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에, 그러니까 헤르페스 1형이 있는 남자랑 피부 접촉이 없었던 거라고 추측되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. 20대 초반 어느 날부턴가 몸이 피곤하면 얼굴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사실 그때는 '이게 피곤할 때 생기는 거구나.'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갑자기 나타났다가 따갑고 쓰라리고 남들 보기 너무 안 좋게 '이런 귀찮은 거다.'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당시에 피부과를 한 두 군데 정도 가 봤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포진 뭐 스포다 하면서 먹는 약을 처방해 주진 않고 그냥 연고제만 처방을 해 줘서 당연히 별로 효과가 없었겠죠. 그래서 그 뒤로 한참 동안 피부과를 안 가고 그냥 나면은 뭐 며칠 있다 없어지니까 요렇게 지나다가 한참 뒤인 30대 때 어떤 피부과에 가서 그제서야 이게 헤르페스 1 형이다라는 걸, 그때는 1 형이라는 얘기도 없었죠. 그냥 "헤르페스예요."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. 성병이랑 같은 이름이니까 "이게 혹시 성병으로 전염되는 건가요?" 그랬더니 "아 그거랑은 또 달라요."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좀 찜찜하고 뭐 싫다는 느낌이 있었죠. 그래도 그 병원에서는 "아 항바이러스제가 되게 좋은 게 나왔다."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 하루 만에 뭐 가라앉는다 했는데 사실 하루 만에 가라앉지는 않았고, 그래도 뭐 예전에는 한번 발병을 하면 한 2주 정도는, 흉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는 2주 정도 걸렸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그래도 한 일 주일 내에 사라지더라고요. 당시에는 '왜 이런 게 나한테 생겼을까? 그냥 몸이 안 좋으면 생기는 건가?' 했는데 뭐 최근에 뉴스에서 하는 얘기가 피 노래방 마이크나 화장품 가게에서 테스트용 화장품으로 전파가 된다는 걸 보고 '아 어쩌면 정말 그렇게 감염이 됐을지도 모르겠다.'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노래방은 그 마이크 커버가 사실 약간 방수 재질이거든요. 그래서 노래방 마이크 뭐에서도 전염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대 때 한창 유행했던 로드샵들 있잖아요. 거기서 샘플 화장품을 좀 많이 써 봤던 그런 경험들이 좀 더 의심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어떤 로드샵에 갔다가 한 여자분이 기초부터 테스트 화장품으로 엄청나게 막 화장을 하시는 걸 보고 '아이고 저게 괜찮을까?'라고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. 헤르페스 1 형이라는 거는 얼굴에 나는 단순 포진이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이 돼 있다고 해요. 보통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고,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전에 주기적으로 면역이 약해지면서 얼굴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제가 딱 그랬거든요. 제가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와서 헤르페스가 발병하면 다닌 지 한 4년 넘게 다닌 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해요. 시술용 뭐 최신 기기 이런 거 전혀 없고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병원 같고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병원이에요. 그렇게 간단한 피부 관련 질환을 보는 곳인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도 없이 타자기로 그 증세 같은 거 입력을 해 주는 곳이고요. 헤르페스 1 형을 자주 겪어 본 분들은 이게 날 때쯤에 그 느낌을 알거든요. '아 이거 좀 있다가 확 올라오겠구나.'라는 걸.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코 안쪽이나 입술 위쪽에 나니까 육안으로 안 보일 때도 피부과에 이제 먼저 가서 약을 타고, 그러면 그 항바이러스제랑 연고는 아시클로버 추천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미 났을 때는 빨리 가라앉으라고 주사도 맞고 그랬죠. 피부과에서 약을 줄 때는 한 3 일치 정도밖에 안 줘서 저같이 거의 뭐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, 진짜 생리 전에 한 번씩 꼭 났던 정도로 좀 심하게 면역이 안 좋은 사람은 미리 타 놨다가 그게 올라오려고 할 쯤에 한 번 먹으면 빨리 가라앉으니까
미리미리 타 놓기도 했는데 이렇게 약을 계속 먹는 건 사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2년 전쯤에 이제 직업을 사회복지 쪽으로 전직을 하면서 너무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 헤르페스가 너무 심하게 어떨 때는 막 한 달에 2번까지 발병을 하고 이랬어요. 그래서 '아 이거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 일을 그만두고 정말 쉬어야 되나? 나 여기까지인가?'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피부과에 다시 가서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피부과나 뭐 일반 내과 가면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. "50 대부터는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아라." 그래서 어 제가 2년 전에는 48 살이었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. "혹시 헤르페스 1형이 너무 자주 나는데 그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면 좀 나아질까요?"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"그거랑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긴 한데 면역력에 관한 거니까." 이렇게 하면서 뭐 잠시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제가 4년 넘게 그 병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얘기 안 해 주신 얘기를 좀 무심코 하신 것 같아요. 의사 선생님 말씀이 "헤르페스 1형이 사실 피리독신이랑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." 이러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"그거는 대상포진하고는 다릅니다."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리고서 인제 그 뒤에 대상포진 관련돼서 이렇게 뭐 "이런 약제 있고 이런 약이 있는데 뭐 우리 병원은 이런 거 한다." 막 이렇게 하셨지만 그 뒤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저한테는. 그 이제 피리독신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예전에 저희 고양이 하나가 방광결석 때문에 처방받던 약 중에 피리독신이 있었어요. 그래서 피리독신이 비타민 B6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. 그래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피리독신이랑 철분제 얘기를 했을 때 둘 다 이미 저희 집 냉장고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속으로 많이 놀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"피리독신이면 비타민 B6를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?"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맞대요. 진작에 좀 얘기를 해 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병원은 환자가 와야 돈을 버니까요. 결론적으로 제 생활 패턴이 생각해 보면 골고루 잘 챙겨 먹지 않았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커피는 드립다 마시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술도 일 주일에 한 번 혹은 많을 땐 2번까지 먹고 이러니까 몸이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커피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인 게 카페인은 철분을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요. 철분뿐만 아니라 뭐 엽산이나 다양한 미네랄도 흡수되기 전에 그냥 내보내 버려요.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직장인분들 커피 마시잖아요. 그러면 애써 식사로 챙겨 먹은 좋은 영양분들을 많이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이제 산책할 겸 커피 사 가지고 들어오지만 커피를 가능하면 밥 먹고 난 2-3 시간 후에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"헤르페스 1형이 철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거다."라는 말씀이 저의 경우 매달 생리하기 전에 얼굴에 올라오는 주기랑 딱 맞아떨어지니까 진짜로 와닿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 한 달에 매일 먹진 않고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비타민 B6랑 철분제 그리고 비타민 B 컴플렉스 있잖아요. 많이 모여 있는 거. 그것도 챙겨 먹고 저는 그전에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어 본 적이 있어서 뭐 다른 영양제도 많이 먹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다룰게요. 그래서 생리 전 한 3-4 일을 좀 집중적으로 철분제랑 비타민 B6를 챙겨 먹었고요. 먹는 거 말고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잠을 많이 깊게 자야 된다는 거예요.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 먹는 것도 있지만 잠을 충분히 자는 거거든요. 저는 커피를 많이 먹을 때는 주말에도 낮잠을 못 잤어요. 왜냐하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새벽까지 못 자고 혹시 잠이 들어도 꼭 가위에 눌렸거든요. 낮잠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카페인을 줄이고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확실히 잠을 자는 패턴이 좋아졌어요. 40 대부터는 밤 10시 30 분에는 잠자리에 들고 있고요. 커피를 줄이니까
'아 내가 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구나.' 하고 스스로 너무 놀랐습니다. 관련된 내용으로 예전에 전자책도 쓴 적이 있어요. 음 30대 때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. 하루에 거의 3샷 정도의 고용량의 커피를 5잔 이상 마시던 걸 끊고 겨우 살았습니다. 그때 참 진짜 생각해 보면 멍청했던 것 같아요. 뭔가에 집중하려고 할 때 커피가 필요하니까 집중도를 높이려고, 그리고 커피를 먹으면 거의 이제 중독 상태가 돼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B6랑 철분제를 잘 챙겨 먹고 골고루 잘 먹고 잠도 많이 잤을 때, 작년 기준으로 제 기억에 헤르페스 1 형이 얼굴에 났던 건 1년 12달 중에 2 달이었습니다. 효과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꼭 생리 전에 헤르페스가 올라왔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. 재작년에 다니던 직장이 정말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서 업무량도 너무 어마어마했고, 그래서 더 심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직장을 옮기고 나서 조금 업무량이 낮아지고, 그렇다고 뭐 아예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요. 그래도 마음이 한결 좋아진 것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직장이 여러분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한번 이직도 고려해 보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남성분 포함해서 그 몇 년 전에 아르기닌이 이제 체력을 굉장히 증진해 준다고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. 헬스하는 분들도 계속 드시는 것 같은데, 이 아르기닌이 헤르페스를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또 뭐 엘라이신이 헤르페스를 진정시킨다거나 하는 얘기가 꽤 있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르기닌은 그렇게 막 오랫동안 꾸준히 먹은 적은 없어도 먹어는 봤어요. 근데 에너지량이 딱히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서 뭐 중단했었고요. 그리고 헤르페스가 올라왔을 때 엘라이신도 먹어 보고 아니면 그전에도 이제 좀 꾸준히 먹어 보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효과가 없었어요. 그 이미 올라온 헤르페스를 이제 헤르페스가 먹이로 삼는 게 아르기닌인데 엘라이신이 들어가면 엘라이신을 대신 먹으면서 이제 줄어든다. 자기의 그 힘이 좀 약해진다 뭐 이런 거래요. 근데 그 정도로 엘라이신을 먹으려면 엄청나게 고용량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또 세상에는 저와 다른 체질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어떤 분들한테는 엘라이신이 엄청 잘 들을 수도 있을 테니까 제가 뭐 "엘라이신은 뭐 드시지 마세요."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좀 전에 얘기한 아르기닌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정리하면 중년에 들어서거나 체력이 너무 떨어진 분들은 첫 번째로 카페인은 줄이고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비타민 B6와 철분제를 먹는다. 근데 이 철분제가 약간 문제가 있죠. 철분제는 자주 먹으면 일단 변비에 걸리고요. 저같이 장 운동이 활발한 사람은 갑자기 이제 변비의 느낌이 올 때 장이 막 무거워지고 진짜 막 아랫배가 무거워지더라고요. 그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고 몸이 둔해지고 '이게 뭐지, 뭐지?' 했는데 그 철분제 때문이었어요. 엽산제를 먹었을 때도 장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똑같이 와서 꽤나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물을 더 많이 드시고 채소도 더 많이 드셔야겠죠. 그리고 철분제의 가장 또 문제랄까, 쇠 냄새, 쇠 맛. 이게 막 먹었을 때는 느낌이 안 오는데 먹고 나서 좀 있다 보면 위에서 막 쇠맛 쇠맛이 막 그 올라와요. 그래서 좀 비위가 상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철분제 중에 한국에서 그냥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파는 거 보시면 자두 맛이나 복숭아 맛이 있어요. 그 철분제는 희한하게 그 쇠맛이 안 올라와요. 그런데 이걸 이제 저는 아이허브에서 영양제를 많이 사는데 아이허브에는 이런 자두 맛, 복숭아 맛 철분제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또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뭐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비타민 B6는 검색을 해 봤더니 다이소에서는 안 팔고요. 뭐 컬리에서는 3달 이상 용량으로 너무 비싼 거를 팔아서 역시 구매를 해 보시려면 아이허브가 좋을 것 같고, 아이허브는 6 개까지는 무관세로 통관이 되지만 그 이상 구매하시면 관세가 붙어요. 한국에서 구매자가 많아서 그런지 한국어로 된 사이트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 잘 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신에 개인 통관 번호를 관세청에서 부여받고 구매하시면 돼요. 자, 40대 말에 직장을 바꾸고 일에 적응하느라고 면역이 너무 떨어져서 진짜 너무 음 '이제 정말 그만해야 되나?' 그럴 때에 제가 좋아하던 거를 하나 두 개씩 끊으면서 나아질 수 있었던 이 경험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면서, 지금 만약에 저와 저의 과거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하고 계시는 분들,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 앞으로도 건강 관련된 거나 고양이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. 파이팅 하시고 또 봐요. 안녕.